굉장히 추세 가파른 변환을 보여주고 있다. 드디어 이제 반덤핑 관세가 마무리되면서 철강 쪽에 드라마틱한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건설 ENC의 엄청난 5천억대 적자가 6천억대 흑자 전환한다는 거, 공격적인 리튬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 리튬 가격의 드라마틱한 상승과 리튬 가동률 상승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에 대한 적자는 대폭 축소되면서 27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중국의 철강 관련된 공급 과잉 우려가.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장중이고요. 어제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안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댓글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로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만 보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폭풍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의적인 주장으로 추천주라고 하시면서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마치 권리인 양 따지시는 분들, 다른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절대로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특정 투자 시기를 고려해서 영상을 절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오나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을 일부러 안 올리는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돼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차전지만 보시느라 다른 시장의 주도주를 너무나 소중한 저희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다만 2차전지도 꾸준히 업데이트 드릴 건데, 의미 없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무 도움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든 LG 에너지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의미 있는 계약이 나오거나 어떤 분기 실적이 나오거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때 2차전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림을 약속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흥국, 미래, 다올, 한화, 메리츠, 유안타, 현대차, DB, BNK, 하나, IM, 대신, 신한, NH, 삼성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선방할 것 같아요. 한 자릿수 미만 하락을 예상을 하고요. 대략 17조 초중반을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잡혀 있어요.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3천억 초반이고요. 영업이익을 그래도 좋게 보는 데는 5천억 넘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4,500억대로 잡혀 있고요. 작년 4분기가 실적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내수 판매 단가가 수요 둔화 때문에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철강 말하는 겁니다. 철강이 공급이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반덤핑 관세 관련돼서 확정이 됩니다. 고객사 재고 소진 부분도 있어서 판매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출 판매 단가는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가격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수요 둔화 수리 영향으로 대략 전 분기 대비 4분기 기준 3%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ENC 여의도에 연결되어 있는 신안산선 사고 공사 중단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대손 처리 관련돼서 분기에 2천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 손실을 떨구는 거죠. 거기다 포스코 퓨처엠의 재고 조정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적자폭 확대도 4분기 실적을 한 번 더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들의 나쁜 실적 때문에 실적을 깎아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이 대략 30%, 아주 좋게 보는 데는 58%까지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45%, 작년도 기저효과 대비해서 45%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합니다. 철강은 열연 반덤핑 후 고객사 재고 소진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철강 관련돼서 열연을 포함해서 후판 모두 가격 인상 효과, 철강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개선, 즉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OP마진, 영업이익률은 좋아집니다. 2차전지 역시도 리튬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앨범 안의 주가가, 칠레의 주가가, 간펑 리튬의 가격 전망이 그 리튬의 상승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앨범알은 50불대에서 176불을 기록할 정도로 앨범알의 강한 주가 상승이 리튬 가격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월달 리튬 기준으로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면 탄산 리튬 시세를 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000kg당 3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7,000불대였습니다. 거의 2배 넘게 리튬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광양의 광석 리튬, 호주의 광석 리튬 모두 올해 안으로 램프업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은 내년도에 드디어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C 바로 인프라 부분인데요. 12월 달에 여의도 신안산선 철근 추가 공사로 인해서 수익성을 정말 최악으로는 올해 1분기까지도 불확실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4천억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5천억까지 연간으로 이 포스코 E&C가 비용을 떨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기저효과냐? 작년에 포스코 이 5천억 손실에서 올해 6천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중국의 감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포스코의 철강 업황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정상화는 결국은 포스코홀딩스 주가 회복 국면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급등은 여전히 리튬이 급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리튬 가격 관련된 부분 포스코가 공격적으로 리튬의 글로벌 탑3 하겠다는 포스코 그룹사의 강력한 리튬에 대한 의지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로 제철소 지분 투자 20%, 인도의 상공정, 미국 클리블랜드의 클리프스 투자계의 가식성은 현대제철만이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도 실적의 가식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철강은 그렇게 부진했다곤 하지만 5조 9천억대 매출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6조 1천억에서 6조 2천억대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라 하면 포스코 E&C와 다른 자회사들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포함입니다. 5조 2천억대에서 올해는 5조 5천억에서 5조 6천억까지 매출 회복 예상합니다. 2차 전지는 1천억에서 소폭 증가한 3조 7천억대 매출 회복세를 예상합니다. 연결 조정은 4조 6천억 마이너스에서 4조 8천억. 여기에는 포스코 E&C 손실과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리튬 손실이 포함된 연결 조정이고요. 영업이익단에서 철강이 2조 2천억에서 2조 3,500억으로 영업이익 철강 개선 예상되고요. 인프라 역시도 드라마틱한 개선이 예상됩니다. 7천억대 영업이익에서 1조 4천억대로 인프라 관련된 영업이익 2배. 그러니까 워낙 인프라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100% 넘는 기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역시 3,800억대의 적자에서 올해는 1,900억대로 적자 폭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의 광양, 광석 리튬의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2차 전지의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출하량 감소가 올해 2026년 30%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이 만약에 30% 출하량 감소가 아니라 20%나 15%대로 감소된다고 하면 2차 전지 마이너스 1,9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억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16,000달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월달 오늘 시세 확인했을 때 16,300달러가 넘었습니다. 톤당. 열연 판가 인상 시점이 중요하고요. 중국산 열연 수입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한 이후 중국산 판에 대해서 오퍼, 주문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열연 판가 관련돼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시점부터는 국내 열연 판가, 국내 열연 판매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허가제 시행 이후 12월 달 후판 수입량이 했지만 후판 수입 이거 관련돼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게 올해 1분기까지 수입산 제품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허가제 시행 이후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열연, 중국 후판, 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 71%, 퓨처엠의 지분 60%, 포스코 DX의 지분 65%를 보수적으로 60% 할인한, 제가 또 다 친절하게 계산해서 1월 시가총액 기준 지분가치 합이 대략 7조 8,700억, 약 7조 9천억에 해당됩니다. 이걸 뺀 순수하게 철강 가치가 포스코홀딩스의 철강에 대한 가치고요. 거기에 순이익을 나누면 PER이 나오겠죠. 포스코 ENC는 장부가 50% 할인했을 때 5조 4천억 정도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지분 100%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조 3천억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PLC와 기타, 블랙락 마이닝 다 지분가치 합치면 대략 1,000억 이상 됩니다. 철강 판매량이 올해 3,360만 톤에서 3,45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철강 판매량 소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 판매가 역시도 작년에 톤당 102만 원에서 올해 102만 5천 원, 103만 원대 예상을 합니다. 포스코 ENC가 말 그대로 신한산선으로 인한 비용 떨구는 것 때문에 작년에 5천억 이상의 적자였다면 올해는 6천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세넥스, 이거 뭐죠? 천연가스 에너지죠. 확장공사 마무리해서 연결 이익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있죠. 인도네시아 인니팜 공장 역시도 연결 이익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의 만성 적자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장가항 공장을 매각하면서 이거 관련돼서도 1,000억 이상이 올해 1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 체력 자체가 드디어 올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를 떨구고 시장에서 이익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밸류 여전히 주가는 올랐지만 PBR 0.4배 하단 수준입니다. 철강의 시황은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설 거다. 이미 포스코홀딩스의 원재료 철강석은 가격이 이미 상승세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판가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제품 판가를 본격적으로 상승 반영해야 될 시점입니다. 반덤핑 관세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거 1분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연간 5천억의 비용을 떨궜던 포스코 ENC의 잠재 부실 역시도 해소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와 중국에서 철강 가격의 상승세는 꾸준히 확인해야 될 지표입니다. 분기 철강 판매량이 800만 톤에서 820만 톤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가 가장 적은 판매량인 대략 798만 톤, 거의 800만 톤 정도 판매량을 분기 판매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효과로 인해서 열연 수입 물량 통제되고 드디어 2분기에 국산 열연 가격의 협상력은 정상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연 가격 국내 정상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쪽 실적 개선은 당장 2분기 빠르면 1분기 말부터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 11월 달에 누적 조강 생산량 전년 대비 4% 감소한 917만 톤인데 지속적으로 감산 추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국내 조강 생산량은 회복 국면으로 나올 것이다. 내수 부진으로 월 1억 톤의 순수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는 중국의 내수 부진입니다. 중국이 아직도 수출로 철강 밀어내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감산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여부는 지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은 올해 글로벌 수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 증가율까지 다 합쳐서 공급 증가율을 초과하면서 리튬 가격은 여전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간펑 리튬이 가장 공격적으로 40% 여기서 추가 가격 증가를 예상했고요. 앨범알이 올해 연간으로 꾸준히 30%대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리튬 세계 2위 어디죠? 앨범알 말고 칠레 SQM이 대략 30에서 40% 정도 수준 가격을 예상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킬로그램당 16,000불 이상, 지금의 작년의 가격에서 70%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나 강석 리튬이 램프업 마무리되는 내년 흑전 예상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8%대, 블랙락이 5.6% 지분을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포스코 퓨처엠이 720억대에서 포스코 퓨처엠 아까 출하량이 거의 30% 감소를 예상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수치고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 회복되는지 여부를 더 체크해 봐야 되고요. 기대되는 거는 리튬단 기타 사업부에 거의 5천억 가까운 적자에서 올해 2천억 중후반까지 적자폭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관련된 각종 광석 리튬, 바다에서 나는 그죠? 해양 리튬 모두 호수 리튬, 아르헨티나 영모에서 나는 호수 리튬 다 모두 손익분기점을 향해 급격하게 가동률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중국의 15차 5개년 철강 감산 지속과 중국의 수출 감소, 전반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완화, 올해 영업이익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바닥에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열형 강판에 대한 덤핑 반지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방지 관세 효과가 드디어 올해 가시화되면서 수산한 리튬이 현재 킬로그램당 11,000달러대,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열연 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 효과, 자동차와 조선 쪽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회복까지,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 체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천억 이상, 즉 6,500억 영업이익 체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철강 규제와 중국의 철강 생산 규제가 하반기에 결국은 포스코의 고정투자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사에서 어제 밝혔듯이 리튬에 대한 글로벌 탑3 도입은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업체가 아니라 리튬 업체로 분명히 시켜줘야 된다. 밸류에이션 재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철강 영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해, 리튬 가격 상승,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5월 달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1월 1일 중국 정부가 철강 300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수출 통제가 아니라 무역 마찰 대응 목적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기존보다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감소할 거고 저가 물량의 무분별한 수출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평균 목표가는 46만 원으로 오늘 주가가 2% 정도 조정 나오는데 평균 목표가 괴리율은 20%, 최고 목표가는 하나증권에서 74만 원, 현재 목표가 대비 2배의 목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르셀로미탈과 중국의 바오산 철강 모두 저점 찍고 회복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회복세입니다. 평균 PER 14배 넘게 받고 있습니다. 앨범할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176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철강의 업황도 회복되고 있고 리튬의 업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5배, 밑에 현대제철 11배. 현대제철은 리튬에 대한 모멘텀 아예 없죠. 2차전지 모멘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격차가 대략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 저는 이게 밸류에이션 격차가 현대제철에 비해서 최소한 45% 이상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 역대급 바닥 실적 2조 2천억대에서 올해 50% 넘게 영업이익이 개선된 3조 2천억대, 내년에야 드디어 4조대 영업이익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조 2천억에서 올해 3조 2천억에 50%대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요. 드디어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35만원대 올라온 가격대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연속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단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차트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4월달의 정고점, 5월달의 정고점, 8월달의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요 가격대입니다. 이제는 요 전고점이 1차 지지선이 되고 2차 지지선은 30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30만원과 3만원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눌려 있었는데 그걸 돌파했고 살짝 2% 정도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바닥권으로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죠. 41% 상승했는데 41% 상승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역대급 거래대금 이게 고점 영역에서 터진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봉 말고 이제 월봉인데요. 요건 포스코홀딩스 월봉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월봉상의 의미 있는 정고점은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요 가격대랑 요 가격대인데 그 돌파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일봉상에서도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는 걸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추세 가파른 변환을 보여주고 있다. 네, 포스코홀딩스 드디어 이제 반덤핑 관세가 마무리되면서 철강 쪽에 드라마틱한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건설 ENC의 엄청난 5천억대 적자가 6천억대 흑자 전환한다는 거. 세 번째, 포스코홀딩스의 공격적인 리튬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 리튬 가격의 드라마틱한 상승과 리튬 가동률 상승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에 대한 적자는 대폭 축소되면서 27년 영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중국의 철강 관련된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15년 5차 중국의 공급 계획과 거기에 반덤핑 관세, 수출 통제 이 부분이 다 맞물려서 철강의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철강 가격은 건강한 회복세. 거기에 중요한 건 2차 전지단의 포스코 홀딩스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세와 리튬의 회복세가 다 맞물릴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 개선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이 30% 정도 내년에 감소한다고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포스코홀딩스의 연결로 실적이 얼마나 마이너스 잡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2차전지단에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다뤄드렸고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2차전지와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새로운 주도주 업종을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